자, 일단 오늘 에이비바이오 주가가 4% 상승을 그리고 있는데 호가창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호가창이 왜 이렇게 가벼운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왜 가볍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에이비바이오를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나서 생각보다 아니 그 이상으로 주가가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께 뭐 속상한 생각이 되도록 이런 말씀 드린 건 결코 아니고요. 세력들이 이 주식을 매집하고자 한다면 이때 분위기를 한번 꺾어야 돼요. 꺾어야만 합니다. 꺾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호가창이 가벼운 거죠. 이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도저히 매도를 못하는 수준까지 왔다. 세력들도 이걸 보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의지가 많이 꺾인 거죠. 그러면 슬슬 사람들이 이때 분위기를 잊고 떨어지더니 뭐 쓰레기 같은 주식 이렇게 생각하는 이 주식을 어디서 매도하는지 확인이라는 걸 하러 갈 건데,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에이비바이오가 한번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바로 어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나왔던 흐름을 좀 보면은 이유가 재밌습니다. 국민성장 펀드였거든요. 요게 재밌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민성장 펀드가 리가켄바이오에 투자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난주 25일에 나왔어요. 25일에 나왔던 소식이 29일에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말은 그동안에 호재가 있어도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거고, 그럼 그동안에 반영됐어야 됐던 호재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ABL 111이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요. 세력들은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어떻게 매집을 할까입니다. 돈은 있는데 물량이 없어요. 근데 매집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리스크가 너무 크면은 매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매집했는데 만약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겨봐요. 큰 돈을 들여서 매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리스크 때문에. 근데 반대로 기업이 너무 좋아요. 매집은 하고 싶은데 기업이 너무 좋아. 기대감도 너무 좋아. 앞으로 재료를 잘 활용하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도 열심히 매집했다가 잘 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은 이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매수를 많이 합니다. 보이시나요? 이때 인라인 인리와의 재료가 터지면서 주가가 큰 급등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당시에는 분위기 정말 상당했죠. 아무도 여기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에이비바이오가 세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구간 역시도 매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소 황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황당한 일들이 제약바이오에선 상당히 많이 나와요. 삼천당 제약 보실까요? 자, 삼천당 제약을 보시면은 주가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자, 어떻게 올라오냐면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락이 나오기도 해요. 그 전에는 잘 가다가 무너지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주가의 상승이 시작이 되거든요. 10만원도 안 하던 주식이 120만원까지 오릅니다. 자, 우리 채널에 삼천당 제약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 2024년 12월 26일부터 저는 다시 시작된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삼천당 제약의 주가 분위기는 정말 처참했죠. 그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있던 순간이에요. 맞나요? 저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된 매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12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주분들 마음도 에이비바이오 주가가 계속 하락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주식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왜 들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세력이 매집을 하고 싶은 주식이 너무 좋은 기업이면은 아무도 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기업을 박살내기보다는 주식을 박살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야 물량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매수하고 싶고 매도라는 걸 안 하고 싶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단타는 들어오고 들고 있던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안 해요.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락을 만들어내고 끝내 이런 장기간의 하락을 만들어내면은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정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이 영상을 반드시 좋아요를 누르셔야만 한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아셔야만 한다. 많은 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코앞에 있는 큰 재료는 4-1 BB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내용으로 주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 일단 어제는 이제 국민성장펀드에 따른 내용으로 리가켄바이오의 주가 급등하면서 AB바이오도 함께 급등했는데 ADC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맞나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없으면은 AB바이오 주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승부를 걸어볼 한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내일자부터 AB바이오는 급등이 나오면은 추격 매수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급등이 나오면 왜 추격 매수 금지냐? 한 번은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돼요. 224일선 하방으로 주가가 열려있죠.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224일선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지 매수를 하는지 세력들도 한번 테스트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를 터치하면서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 매수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할 건데 세력들이 좀 분주하게 움직일 거라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 재료가 너무 좋거든, 사실. 그러니까 재료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발악하면서 주가를 밀어내면서 매집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결국 뭔가요? 암을 정복할지 모르는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AB의 111이고요. 이번에 FDA 가속 승인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함께 열렸던 상황이죠. 맞나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인들은 도대체 왜 이걸 담고 있을까? 일각에서 말하는 대로 AB바이오 주가가 정말 문제가 생겼고 이제 앞으로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거라면은 저렴하다 판단을 내려서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누가 앞으로 떨어질 주식을 매수하고 싶겠어요? 누가 개미들이 가득해서 못 올라간 주식을 매수하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인들은 그 물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4월 29일, 4월 말부터 시작이 됐고요.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갑작스럽게 개파락을 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환율이 심상치가 않아요. 1547원입니다. 환율이 심상치 않은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면 첫 번째는 AB바이오를 외인들이 1600억 원가량 근 2달 사이에 매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건요. 외인들 입장에선 굉장히 큰 부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일 때 1달러를 환전을 해가지고 한 주를 삽니다. 1,400원짜리. 자, 1달러를 1,400원에 환전을 해서 한 주를 삽니다. 근데 그 주식이 올랐어요. 1,500원이 됐어요. 1,500원이 올랐으니까 내가 100원을 번 거거든요, 사실은. 자, 100원을 벌어가지고 룰루라 바꾸러 갑니다. 나 환전하러 왔어. 나 돈 벌었어. 바꿔줘. 1달러 줘. 이러는데 노 안 된다. 환율이 올라서 이제 1,600원이다. 환율이. 못 바꾼다. 100원 더 벌으면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면은 외인들 입장에선 내 주식이 올라도 부담이에요. 그럼 반대로 떨어지면 어떨까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연준 쪽에서 케빈 허시 의장이 매파적 동결을 선언했어요. 18명의 연준 위원들 중에서요. 9명이 금리 인상을 외쳤고요. 8명이 동결을 외쳤습니다. 딱 한 명만이 금리 인하를 외쳤어요. 금리 인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3.4%에서 3.8%로 0.4% 상승을 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강달러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약세를 그리겠죠. 그럼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금 외인들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이 없다면은 이 주식은 여기서 굳이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게 없고 기대감이 없는데 뭐하러 모아가겠어요. 뭐 단순히 그냥 뭐 해지성으로 담아간다라고 보기에는 그 흐름이 꽤나 오래 이어지고 있고 차곡차곡 물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린 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구독을 누르셔야 되고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말고 댓글로 AB바이오 매도 금지를 외치셔야 된다. 우리가 매일같이 세력들이 이렇게 흔드는 상황 속에서 조금씩 야금야금 물량을 빼앗기니까 얘네도 굳이 주가를 올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빼면 알아서 조금씩 파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한번 변동성을 만들면 그동안에 답답했던 상황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가지고요. 여기서 매도가 아니라 이건 매수해야 된다. 2차 상승을 크게 노린다 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언제까지나 뺄 수가 없거든요. 세력들도 매집이 안 되니까. 지금도 이렇게 공을 들여도 1600억밖에 순매수를 못했어요. 더 많이 확보하고 싶을 겁니다. 왜? 이 재료가 너무 좋아서. 암을 정복하는 회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ABA 바이오 주가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할까요? ABA 바이오의 시가총액이 지금 5조 6천억이에요. 5조 6천억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가격인지를 엄켜서 아셔야만 하는데, 지금 면역항암제 시장에서요,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누굽니까? 머크입니다. 머크예요. 머크의 키트루다죠. 1년에 얼마나 벌죠? 수십조 원을 벌어요. 1년에 수십조 원을 벌어들인 게 머크다. 면역항암제 분야에서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런 머크의 키트루다조차도 암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 치료제가 암만 딱 잘라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ABA 바이오의 ABA 111은 암세포만 타격해서 정상세포는 그대로 두는 병용 논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랩바디 T고요. 정리하자면 ABA 111은 위암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암을 정복할지 모르는 병용 논리가 지금 임상에서 하나씩 증명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런 ABA 111은 그랩바디 T라고 하는 이중항체 설계 기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왜 중요한 기술이냐면, ABA 111은 클라우딘 18.2라고 하는 항체와 4-1BB라고 하는 항체가 결합이 된 건데, 우리 몸 안에는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하나 있어요. 면역항암제라는 건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잡겠다는 건데, T세포라고 하는 녀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녀석이 암을 공격하게 만들도록 우리 몸 안에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치료제는 얘를 자극하는 거예요. 키트루다는 얘를 자극은 하지만 T세포가 암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함께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약 기간이 길어지면 환자가 정상세포까지 오랫동안 공격을 받으니 오랫동안 투약을 할 수가 없고요. 효과는 나지만 약물의 용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암을 공격하지만 정상세포까지 너무 치명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약물의 효과는 좋으나 완벽하게 암을 잡지는 못하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ABA 111은 두 가지 항체를 씁니다. 18.2, 클라우딘 18.2는 암세포를 찾아내는 항체 역할을 하고요. 4-1BB는 T세포에게 야, 너 한번 제대로 날뛰어봐. 말 그대로 손에 칼자루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암을 정복하게 만드는 거죠. 둘이 만나니까 암을 제대로 찾아내고 암을 제대로 죽이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클라우딘 18.2와 4-1BB의 만남은 앞으로 암을 딱 잘라서 공격할지 모르는 파격적인 임상 디자인이 설계가 된 거고, 그게 지금 임상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FDA도 관심을 가지면서 야, 너네가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좀 검증해보자, 가속 승인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상황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는 간단해 보이죠? 이 두 항체를 묶어주는 기술이 간단해 보이죠?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하고 싶어서 빅파마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방금 말씀을 드렸던 ABA 바이오의 그랩바디 T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항체가 그냥 둘이 그냥 단순히 묶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작동이 되게 만들어요. 암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4-1BB가 켜져야 돼요. 만약에 4-1BB가 먼저 켜지면 전신의 T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정상 조직, 정상세포 다 죽여버려요. 간독성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터지고요. 4-1BB가 딱 암세포에서만 켜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서 켜지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4-1BB는 T세포를 자극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그랩바디 T라고 하는 녀석이 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설계했다라는 거고,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랩바디 T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4-1BB 너 좀 기다리고 있어. 너 기다려. 클라우딘이 먼저 암세포를 찾을 거니까 그때까지는 4-1BB 너 기다리고 있어봐. 이게 진짜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임상 디자인이 계속 성공을 해서 1상, 2상, 3상 노리고 있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클라우딘 18.2는 위암이 발생을 하면 위암세포에서 발현되는
부분인데 클라우딘 18.2가 먼저 암세포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4-1BB가 클라우딘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요. 찾았어? 나 쟤네 죽이면 돼? 알았어, 내 친구 T세포 불러올게, 기다려봐 하면서 4-1BB가 T세포를 또 활성화를 시킵니다. 암을 정복하도록 암을 찾게 만들고 암세포만 딱 공격하도록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그랩바디 T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AB의 111이 이번에 임상에 대한 내용이고 FDA 승인에 대한 내용이고 상업화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다. 만약에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이 재조명을 받게 되면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위암 하나거든요. 다른 치료제,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 하나씩 갈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상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마디로 그랩바디 T가 이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 되는 거예요. ABA 바이오 주가가 2만원에서 25만원까지 올랐고 저는 그 누구보다 가장 발빠르게 ABA 바이오에 대해서 미친놈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20만원 갈 거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맞나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저 밑바닥부터 말이죠. 지금까지 수년간 말씀을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 주가가 20만원 갈 겁니다. 20만원 갈 겁니다. 매번 외쳤는데 정말로 올라버렸죠. 20만원 이상으로. 왜 올랐었죠, 여러분? 제가 맞췄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건, 주가가 폭등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건 그랩바디 B였습니다. 이 녀석은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서 얼마나 BBB 셔틀이 중요한지를 알려줬던 녀석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빅파마들이 BBB 셔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ABA 바이오의 그랩바디 B였어요. 그래서 빅파마들이 아직 성공하지 않은 임상 기술이지만, 아직 성공하지 않은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했던 기술 플랫폼이지만 내가 사겠소라고 하면서 사노피가 등장을 하고 GSK가 등장을 하고 일라이릴리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그랩바디 B만큼 그랩바디 T가 반드시 성공을 할 겁니다 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단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께 무책임한 방송을 할 가능성이 높고 사기꾼 같은 방송을 하는 거죠. 제가 제안을 드린 거는 그랩바디 B만큼으로 그랩바디 B 하나만으로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그랩바디 T 역시 아직은 성공했다라고 한 단계 아니지만 그 성공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빅파마들은 지갑을 열기 때문에, 맞죠? 야 성공했네 라고 하면서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너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네? 야 너 임상 디자인 어떻게 하고 있어? 임상 단계 어떤 상황이야? 임상 데이터 좀 보자. 야 이거 우리가 좀 투자할 만한데? 야 앞으로 상업화 가능성 있는데? 상업화 되면 그에 따른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 기술 이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랩바디 T가 짠 하고 야 성공했다 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가능성이 시사되면 시사될수록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AB의 111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FDA 이야기 나오고요. 임상의 진행 이야기도 나오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하나씩 되면서 임상적 증명이 나올 텐데, 증명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이미 물밑에서요. 바이오 USA도 진행이 됐죠. 지난번 일라이릴리도 그렇고 GSK 계약도 그렇고 이런 바이오 USA라고 하는 중요한 제약 바이오 일정에서 중요한 미팅을 가지면서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올해 있었던 2026년도 바이오 USA 일정에서 어떤 계약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ABA 바이오 항상 그런 자리에서 영업을 해왔어요. 생각해보니까 항상 그런 자리에서 중요한 미팅을 하고 추후에 갈목할 만한 계약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계약이 언제든 터질지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주식을 매집하고자 하는 세력은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주가를 박살내고 있고 조만간 한 번은 물량을 빼앗기 위한 변동성을 만들어낼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던 주가가 한 번 큰 상승이 나오면요, 야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팔아버리자. 안 그럴까요?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세력들은 늘 그렇게 물량을 매집해 왔어요. 좋은 기업일수록 그 기업의 가치를 바꿀 수 없고 그 기업의 가치를 바꿀 수 없다면 주가를 흔듭니다.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주가가 큰 급등으로 이어지면은 내가 또 당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을 해요. 그렇게 참 속상하게 시장에서 퇴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 경험 사례가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내가 하루하루 이 주식을 들고 가는 것조차도 피말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딱 기준 잡아드리죠. 자, 좋아요만 누를게요. 댓글로 AB바이오 매도 금지 외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기준, 한 번은 급등이 나올 건데 224에서 만날 때 윗꼬리를 달든 다음날에 조정이 나오든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 대량의 거래가 동반되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그려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지켜주는 이 쌍바닥 부분 지켜져야만 하고요. 이 안에서 주가가 큰 급등이 나올 때 그동안에 발생했던 거래대금보다 더 큰 거래대금이 터지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눌림목이나 주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224의 선을 만났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과거 1날1리의 소식으로 큰 아랫꼬리가 달렸던 중요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1날1리가 지분 투자까지 했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랐던 구간이기도 한데요. 이때 정말 소름 돋는 수급까지 들어왔던 상황이죠. 그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안에서는 한 번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그 드라이브가 나왔을 때 추격 매수만 하지 마세요. 뭐하러 추격 매수해줍니까? 우린 유리하게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저렴하다라는 인식보다는 내 주식 망했네라고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그럴 때 세력들은 물량을 늘려가기 좋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손절을 하고 나중에 날아가는 주가를 봅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내일부터 주가 대응 해드릴 거니까 구독만 하시고요. 7371-7442로 ABL 바이오라고 문자만 남겨놓으세요. VIP급 혜택을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가급적이면 번호까지 꼭 저장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사칭하면서 매수하자, 매도하자 이러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번호 저장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막 이런 전화 많이 와요. 저도 이런 문자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 번호를 저장하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ABA 바이오라고 남겨놓으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변동성에서 우리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신데 그 본업을 열심히 또 보는 와중에 주가의 가격도 봐야 되고 수급도 체크를 해야 되고 정보도 체크를 해야 되고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할까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 드릴 겁니다. ABA 바이오는 저만큼 공부하고 연구하는 유튜버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분석하는 가격과 수급 정보에 따른 매매 전략이 여러분께 필요하시겠죠. 장중에 모든 것들은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급등, 예상치 못한 하락 이 모든 것들이 나올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그 중요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선 움직여야죠. 7371-7442로 구독을 누르시고 ABL 바이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